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고 나서 밤새 뒤척이며 후회했던 경험. 아니면 불편한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선 나를 보며 이렇게 중얼거린 적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오늘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세 가지를 얻게 될 겁니다. 첫째, 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수록 삶이 무거워지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관계에서 소진되지 않으면서도 진정성 있게 연결되는 법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불편해도 참았고 화가 나도 사귀었고 거절하고 싶어도 그냥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수록 삶은 점점 무거워지고 관계는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심리학에서 말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소진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우리의 자아가 마치 근육처럼 유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 할 때 우리는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고 내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계산하고 불편한 표정 하나 없이 미소를 유지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에너지가 드는 일인가요? 마치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하루 종일 등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미덕으로 착각해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좋은 사람이란 대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의 모습을 한번 그려봅시다. 항상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갈등 상황에서 먼저 사과하고 한 발 물러서는 사람. 자기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사람.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 같죠? 그런데 이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건 사실 자기 경계를 포기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내 감정의 경계, 내 시간의 경계, 내 에너지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타인에게 내어주는 상태인 거죠. 신경과학자들은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뇌는 거절을 할 때와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비슷한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노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 아픈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절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아는 지인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항상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료가 도움을 청하면 자기 일을 제쳐두고 도와줬고 가족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갔고 친구들의 고민 상담은 새벽까지 들어줬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까요? 저를 진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수록 역설적으로 진짜 나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버전의 나를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자아와 보여지는 자아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우리는 심리적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우울, 번아웃, 관계에서의 공허함으로 이어지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뼈아픕니다. 우리는 미움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 이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우리의 뇌는 수천 년 동안 집단에서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 진화해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로빈 덤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는 실제로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문제는 이 마음이 삶을 지배할 때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은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 말을 하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여기서 내가 튀면 버려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타인의 반응으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가치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배의 키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사람이라는 무거운 옷을 내려놓으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작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나에게도 괜찮은 선택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관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조건반사처럼 응, 그래라고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걸 들어주는 게 나에게도 괜찮은가? 이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처음에는 이 질문을 하는 것조차 어색하고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책임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경계를 연습하는 겁니다. 경계란 벽을 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경계는 건강한 관계를 위한 틀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줄 수 있어. 하지만 여기부터는 내가 지켜야 할 영역이야 라고 분명히 하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의 켈리 맥고니걸 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라고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호의는 결국 원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완벽한 거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부분적 수용을 연습해 보세요. 그 일 전체는 어렵지만 이 부분은 도와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내 경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는 종종 노라고 말할 때 긴 설명과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예스라고 할 때 이유를 묻나요? 그렇지 않죠. 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려워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는 걸 인식하세요. 슬프면 슬프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라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예요. 신경과학자들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오히려 그 감정을 더 강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감정은 더 큰 힘으로 돌아옵니다. 대신 그냥 관찰하고 인정하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 아니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단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다 떠안지 않아요. 내 능력과 상황을 정직하게 보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비어있는데 다른 사람을 채울 수는 없으니까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나부터 먼저 쓰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 좀 화났어. 이건 나한테 부담스러워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흥미로운 건 이렇게 단단해질수록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자연스럽게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정감은 비교해서 이겨서 오지 않습니다. 더 착해서, 더 잘해서, 더 완벽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정감은 아주 단순한 곳에서 옵니다. 바로 나는 이미 여기 있다는 감각입니다. 오늘 일을 잘 못해도,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는 유지됩니다. 이 감각이 생기는 순간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 상태가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때 역설적으로 그 사람은 변화한다라고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걸 그만두면 오히려 진짜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상태에서 진심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좋은 사람이라는 무거운 옷을 내려놓아 보세요. 생각보다 삶은 훨씬 가벼울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요.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없이는 타인에 대한 사랑도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를 통해 여러분의 넉넉한 품격을 더 넓혀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